나종익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종익입니다. 저희 이제 저번 영상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또 이제 병원 중개에 대한 그냥 전반적인 큰 에피소드 이야기들을 이제 했었는데, 이제 다음 영상, 그러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개원을 하시고자 하시는 이제 원장님들이 어떻게 이제 첫 단추를 끼워서 이 개원을 알아봐야 하는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기로 했잖아요. 근데 보통 개원하시는 분들이 좀 어떤 연령대에 뭐 어떤 분들이 이제 하시나요? 왜냐하면 그거를 또 알아야 이 같이 개원하시는 어떤 분들이 또 어떤 층이 있는가 이런 걸 먼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개원을 하신다고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합니다. 뭐 의대 진학부터 뭐 나는 뭐 개원을 할 거야 하는 뭐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게 아니라 이제 대학이나 뭐 좀 페이닥터 오래 계시던 분들이 이제 개원 시장으로 나오려고 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대학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급여는 이제 뭐 페이닥터보다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적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뭐 자녀들 어떤 교육, 일단 어느 대학 같은 경우는 대학교까지 자녀 교육비가 나오는 그런 대학도 있고요. 좋아요. 또 이제 또 원장님들이 이제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안식년이라고 해서 일정 기간 한 병원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뭐 미국이나 뭐 일본, 요새는 미국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미국 쪽으로 이제 그 자녀들과 같이 이제 뭐 가서 1년 정도 연수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런 분들 주변에서 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또 좀 큰 매력으로 다가오고요. 되게 좋아 보이고 부럽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외과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수술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의사로서의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요새 뭐 허리나 이런 뭐 일반 정형외과 같은 수술은 이제 일반 그 2차 병원에서도 많이 하는데 뭐 뇌를 여는 수술이라거나 뭐 흉부외과라거나 이런 것들은 뭐 결국에는 3차 병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의사로서의 얻는 어떤 보람. 되게 사명감 가지고 하는 일일 것 같거든요. 맞아요. 진짜. 그런 자부심 같은 게 이제 뭐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이제 하잖아요. 그때 이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대학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건 돈이잖아요. 그렇죠. 빼놓을 수 없죠. 이제 원장님들이 이제 교수님들이 돈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시점. 언젠가요? 보통 이제 뭐 자식 키우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가장 많이 들어갈 시점이 이제 뭐 이제 학교 들어가고 이때가 아닐까요? 아이들 키우고 직장만도 한몫하고 그렇지 않을까. 그때부터 이제 보통 나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요새는 또 이제 뭐 30대 초반도 많이 있으시고. 요즘 저희 그때 얼마 전에 중개해드렸던 원장님도 굉장히 젊으시던데요. 30대 초반이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아서 이게 나이를 특정할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페이닥터 조금 하시다가 바로 나오시는 원장님들 계시고요. 아니면 대학에 오래 계시다가 이제 40대 초중반 되셔서 나오시는 케이스도 있고 뭐 나이보다는 어디서 이제 오셨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부가 두 분 다 이제 의사인 경우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뭐 한 분은 나누시고 한 분은 이제 개원을 하시는 이런 형태도 좀 많은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이게 요새 또 개원하시는 분들 중에 물론 뭐 성공하셔서 이제 돈을 많이 버신 분도 계시지만 이게 이제 뭐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좀 이렇게 항상 굴곡이 있잖아요. 맞아요. 어쨌든 또 요새 워낙 그 의사들도 많아지고 병원들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주변에서 잘 되는 케이스를 들으면은 이제 자신을 갖다가도 뭐 이제 동기나 뭐 선후배 중에 좀 병원이 잘 안 되거나 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또 이제 겁먹는 분도 많으셔서 보통은 이제 한 분이 남으시고 좀 더 이제 내성적인 분이 남으시고 내성적인 분이 약간 이 성향의 이제 외향적인 분이 보통 나서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한 분은 이제 보험식으로 이제 월급이 잘 나오는 계시고 다른 한 분은 나오신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과를 전공하셨는지에 따라서 또 어떤 그런 선택도 갈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의료 사태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몇 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전공의들이 다 이제 병원 밖으로 나가고 그러다면서 이제 일반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부족한 현상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이 촉탁의를 데려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촉탁의가 기존의 교수님들보다 훨씬 뭐 스펙이라든지 뭐 경험이 훨씬 이제 낮은 분들이 많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월 급여가 그 교수님들보다 훨씬 2배, 3배가량 많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교수님들께서 조금 이제 소위 현타라고 하죠. 그쵸. 현타를 받으시면서 진짜 이거 내가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셨고요.
또 보면 이제 그냥 일반인 분들 중에 그냥 이제 뭐 나와서 뭐 무슨 뷰티 의원 이런 거 차리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분들이 이제 감히 뭐라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이게 그 좀 경험이 있는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좀 이거를 좀 안타까운 부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수익이 상당한 원장님들이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조금 고민을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요즘 같은 상황이 개원에 대해서 조금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관심이 없던 분들도 관심이 생겨나는 시기였어요. 네. 요즘 그런 약간 물론 뭐 연령이나 뭐 상황이 좀 다르지만 이런 분들이 조금 이제 개원을 알아보신다 이렇게 정리해 보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개원을 이제 준비하시려는 그 의사 선생님들 분께서 개원을 하실 때 이렇게 알아보시는 방법들이 좀 나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직접 연락 주시는 경우 있고, 그리고 컨설팅이나 뭐 그래서 이 임플란트 회사라든지 그런 업체를 끼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가족, 뭐 아내나 뭐 부모님이나 뭐 아니면 뭐 지인 막 이렇게 뭔가 주변 사람들이 알아보는 경우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일단 그 개원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대학에 계시는 분들은 혹은 이제 페이닥터 하고 계신 분들은 시간이 상대적으로 조금 뭐 당연히 적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대학에 계신 분들은 더 활동이 좀 제한적이신 분들이 계셔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컨설팅으로 가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네. 맞아요. 컨설팅을 끼고 오시는 경우가 그 대학 병원에 계신 분들이 더 뭔가 많았던 것 같아요. 또 직접 알아보시는 경우가 이제 또 꽤 계시는데,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이 직접 알아보시는 경우는 본인이 이미 어딘가 하고 있는데 그 주변으로 이제 이전을 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어떤 그 지역 내에서 찾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었고, 아니면 이제 잠깐 페이닥터 하시다가 일을 쉬시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시간의 여력이 있고, 대신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떤 딱 국지적인 그 지역만 보신다기보다는 좀 더 반경을 넓게 해서 굉장히 많은 매물을 좀 보신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원장님은 이미 그 동네에 대한 어떤 시세나 막 이런 어떤 보는 그 관점이 거의 중개하는 분들의 그 경지에 올라 계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족이 또 알아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다양한 형태로 알아보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분이 알아보시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입지 아닐까. 입지가 가장 첫째도 둘째도 누가 알아보든 입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맞아요. 이 입지가 어떻게 보면 요즘은 사실 뭐 온라인으로도 마케팅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물론 대로변의 코너 자리가 다 제일 좋다라기보다는 뭐 이제 예산이나 과나 상황에 따라 맞게 가셔야겠지만 어찌됐든 그 절대적인 입지라는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요새 좋은 입지가 많지가 않아요. 특히 서울일수록 많지가 않고 이게 이제 예전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지금 한 50년대생들, 60년생들 그런 분들이 이미 좋은 자리들은 다 이제 선점을 하셨어요. 맞아요. 그분들이 계속 예전부터 그 자리에 계시죠. 제일 좋은 자리에. 맞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또 그분들의 이제 자제분들이죠. 한 80년대, 90년대생, 이제 뭐 00년대생들까지 이제 그분들이 아직 자리를 못 잡은 경우가 꽤 많아요. 요즘 뭐 워낙에 뭐 길게 부모들이랑 같이 살고 뭐 캥거루족 막 이런 것도 헬리콥터 부모 이런 게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분들의 이제 그 은퇴가 좀 늦어지는 그런 경우가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지금 50년대, 60년대생 분들이 자녀들 아직까지 뒷바라지 해야 되고, 왜냐면 또 요새 집값도 워낙 올라서 자녀분들이 웬만큼 그 집을 살 때 어느 정도 있지 않으면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도와주셔야 되고, 반대로 또 부모님들은 또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이제 또 거기도 이제 부양도 해야 되고, 또 중간에 끼는 약간 좀 세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좋은 자리를 놓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저도 중개사에 뭐 어려운 점도 있지만 특장점 중에 하나가 정년이 없고 뭔가 좀 나이가 있어도 어떤 그 사실 기술이나 어떤 그런 어떤 노련함은 더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그 의사 선생님들도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명도 늘어나고 그래서 어쨌든 뭔가 계속 좋은 자리에 이전에 하셨던 원장 선생님이 계시니까 결국은 그 자리 옆에 신축이 생기거나 뭔가 요렇게 해야 좀 이제 들어가시는 형태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또 보면은 그 50년대, 60년대생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 활동을 많이 하셨던 90년대 후반에는
의사가 이제 6만 명대였는데 네. 작년 기준으로 16만 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10만 한 3배까지는 아니고 뭐 거기다 이제 치과나 한의원까지 치면 훨씬 많아지는데 의사가 너무 많아져서 인구가 저게 2배, 3배 대씩 나왔잖아요. 그쵸. 그때만 해도 뭐 많아봤자 1.3배 정도일 텐데 의사는 거의 2.5배가 늘어나니까. 네네. 근데 물론 이제 또 보험이 계속 발달했고 그쵸. 또 이제 노령화되고 하니까 그 병원에 가는 수요가 더 많아지긴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예전 원장님보다는 지금이 조금 뭐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쵸. 그리고 네. 사실 뭐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맞더라고요. 네, 왜냐면 맞아요. 안에 기계도 넣어야 맞아요. 되고 인테리어는 자꾸 비싸지고 네. 이러다 보니까 아무튼 네. 좀 뭔가 비용도 많이 들고 좋은 자리도 맞아요. 좀 얻기가 어렵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요새 이제 서울이 약간 구도시에서는 여기가 병원이 들어간다고 했던 자리들이 들어간 경우가 많아요. 아, 그쵸, 그쵸. 뭐 예를 들어 뭐 분당이나 뭐 목동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학원이었던 데가 네. 병원으로 바뀌는 경우가 꽤 있어요. 꽤 있고, 근데 또 그런 동네는 또 문제가 뭐냐면 오래된 동네는 구축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병원을 하려고 하면 허가가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맞죠. 네, 그럴 수 있죠. 맞아요. 사실은 그 제가 중개하면서도 네. 신축이 더 편하고 네. 어쨌든 허가라든지 뭐 맞아요. 소방 여러 가지 네. 뭐 장애인 뭐 맞아요. 시설 이런 것들이 좀 클리어하니까 네, 맞아요. 그런 면에서 좀 편안하죠. 그래서 요새 이제 상대적으로 선호하시는 게 신축이나 아니면 이제 서울 외곽, 그쵸. 수도권, 뭐 신도시 네.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나가긴 합니다. 우리가 네. 저번에 한번 그 구리 쪽에 같이 네, 한번 갔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그때 이제 설명해 주신 거를 이제 좀 생각해 보니까 아, 서울 내에서는 이제 정말 개원을 할 네. 자리도 별로 없고 그리고 금액도 너무 큰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댁에서 이제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범주 안에 있는 네. 약간 말씀하신 대로 신도시 맞습니다. 이런 데 위주로 이제 좀 대신 조금 더 부지를 크게 한다든지 네. 좀 제일 좋은 자리를 좀 선점한다든지 이런 그렇죠. 식으로 해서 맞아요. 젊은 그 의사 선생님들께서 개원을 하지 않나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입지가 말씀했던 대로 입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좀 알아봐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입지를 볼 때는 이제 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네. 하지만 본인이 알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번 먼저 시도해보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그러니까 개원을 시도해보는 것이 아니고요. 네, 네. 한번 이제 스터디를 좀 시작해야 그쵸, 돼요. 그쵸. 그래서 본인이 살고 있는 곳을 아마 제일 잘 알 거고요. 그쵸. 본인의 지금 직장, 뭐 병원이 있는 곳을 아마 또 잘 아실 겁니다. 네, 네. 두 곳을 먼저 이제 연습 삼아서 뭐 보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거주하는 곳은 뭐 기본적으로 뭐 소득 수준이라든지 생활 뭐 동선이라든지 뭐 생활 뭐 어떤 스타일 같은 것들을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이제 자기가 근무하는 곳 인근은 뭐 동네 역시 분위기라든지 어떤 민도도 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 올 수 있는 환자들의 어떤 분석이 좀 더 수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해 보자면 네. 이제 제가 여기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청량리잖아요. 근데 청량리를 만약에 스팟으로 두면 만약에 뭐 개원을 하시려는 과가 치과다. 그러면 치과가 뭐 어느 건물에 있는가, 그리고 어떤 수요가 가는가, 뭐 미용을 많이 하러 오는가, 아니면은 정말 뭔가 임플란트가 많은가, 그리고 뭐 비용은 어느 정도 또 쓰는가, 뭐 요런 것들을 좀 보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또 이게 급여, 비급여가 좀 나눠져 있잖아요. 아, 그쵸, 치과 그쵸. 같은 경우는 급여보다 비급여가 많거든요. 네, 그렇기 그쵸. 때문에 이제 주변의 어떤 그 소득 수준도 중요하고요. 그쵸, 그쵸. 네, 그럼 그 연령대도 중요하고. 네, 그쵸. 저도 네. 연령대, 그 맞습니다. 소비, 네. 약간 요런 것들 위주로. 그리고 이제 요 근처 대신 또 임대료도 좀 아, 줘야 맞아요. 되고. 그리고 직원분을 이제 또 네. 간호사님이나 그런 네. 분들 모시기도 좋은가, 뭐 여러 맞아요. 가지 맞아요. 사실 그것도 중요하고요. 요즘에는 맞아요. 직원분들 모신다는 게 맞아요. 항상 또 이 자영업이잖아요, 사실은 결국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보면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좀 맞아요. 이렇게 해보고, 아무래도 다른 지역은 처음부터 찾아봐야 되지만 네. 내가 거주하거나 일하는 데는 네. 그래도 좀 아는 곳이니까요. 네. 처음에 이제 개원하실 때 병원 알아보시면 되게 굉장히 넓은 바운더리를 보시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막 맞아요. 네. 출퇴근 제가 1시간 반 해야 될 것 같은데 막 근데 그걸 현실적으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작년에 제가 그 한방병원을 하나 맞췄는데 네네. 이제 경기도 동쪽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차로 한 2시간
2시간이요? 2시간 이상 걸리는 곳인데 그분은 이제 열정이 아주 좋으셨어요. 저희 가게는 뭐 365 열 거고 대단하시다. 추석도 안 쉬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연중무휴 같은 이런 느낌으로 두 분이 공동 원장이셨는데 결국 두 분 다 이사 가셨어요. 그쵸. 그게 하루 이틀은 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매일 그렇게 하긴, 특히 그렇게 열정이 있는 분들은 더더욱 이사를 결국 가셔야 되지 않나요? 그래도 이사를 가실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다행이네요. 네, 현실적으로 이사를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최대 1시간 정도? 뭐 1시간 정도 가고 왕복 2시간 정도가 가장 맥스인 것 같아요. 그게 넘어가면 이제 힘들어지고 그쵸. 오래 할수록 더욱더 이게 체력적으로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1시간이 거의 맥스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어떤 집을 기준으로 만약에 본다고 하면 반경 1시간 안으로 그 안에서 어떻게 또 찾아야 될까요? 일단 뭐 서울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울 전역을 보시는 분도 계시는 반면에 구 하나 중에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커도 사실 안 되고요. 너무 작아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한 지역 서울 기준으로 한 4개에서 5개 정도 또 나누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을 뭐 4분할, 5분할 정도 하면 뭐 서부권, 서부권 뭐 서대문, 마포, 은평, 그리고 이제 뭐 도심권, 뭐 종로구, 중구, 뭐 성북구, 그리고 뭐 용산구 정도고요. 그리고 동부권 하면은 노원구, 뭐 도봉구, 강북구 뭐 이런 구가 있었죠. 강동 하면은 송파, 서울, 뭐 강남, 서초, 뭐 강동 뭐 이렇게 보고 뭐 서쪽으로 하면은 뭐 이제 뭐 강서, 양천, 영등포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으신 게 이제 의사분들이 이제 본인이 거주하는 동네를 우선적으로 보면 좋다고 했는데 통계로도 나와 있는데요. 원장님들이 주로 거주하시는 동네에는 이미 많은 병원이 있다는 게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물론 다 여러분들 사시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의사분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는 이미 거기에 병원이 많이 있겠죠. 기본적으로 그 지가가 좀 높은 동네가 많다 보니까 거기는 병원이 이미 상당히 포함되어 있어서 일단 본인이 거주하시는 동네는 뭐 테스트로 한번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본인이 거주하는 동네 인근은 이미 병원 많아서 경쟁이 치열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을 한 4분할, 5분할 정도로 나눠서 먼저 이제 보시는 게 좋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열정이 넘치셔서 뭐 왕복도 한 4시간, 뭐 5시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정말 힘듭니다. 그렇죠. 왜냐면 하루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요.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예를 들어 뭐 동부권에서 본다. 그러면 거기에 1개, 2개 이렇게 구만 본다기보다는 그 동부권 라인을 한번 이렇게 쭉 훑는다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그래야 근데 샘플이 많이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제일 좋은 걸로 찾으셔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서울시를 기준으로 보면은 뭐 생활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활권이라는 게 단순히 뭐 묶어놓은 게 아니고 그 지역에서 뭐 어디로 많이 이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보면 생활권별로 이제 묶어놓은 그 데이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시는 게 낫습니다. 이미 기본적으로 이제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 그런 것들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나중에 병원을 오픈하시고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노원에서 거주하시고 뭐 출근은 뭐 예를 들어 중랑구로 하신다. 그럼 그게 하나의 생활권이어서.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뭐 동부권을 좀 알아보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 처음 알아보는 시작을 하는 게 좋고 또 어떤 방식으로 알아보시나요? 보통 이제 뭐 컨설팅이 맡기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뭐 아니면 이제 네이버 부동산을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저희처럼 이제 병원만 전문으로 한 부동산들은 한 지역에만 있지 않고 거의 서울이랑 경기도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 연락을 주시는 분은 좀 더 수월하게 다양한 매물을 좀 받으실 수 있는 좋죠. 그리고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중개 문의가 많이 오기도 해서 원장님들이 현장을 오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어느 부동산에서 그거를 계약했다더라 이제 얘기를 들으시거나 이제 거기 앞에 와서 이제 뭐 현수막 같은 걸 이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병원이 어느 정도의 금액에 얼마 정도의 평수로 계약이 됐구나 이제 이런 거를 체크하시는 거를 봤어요. 근데 같은 과의 원장님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현장을 방문하시는 열정을 가지신 원장님도 계시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또 말씀 잘해주신 게 또 이제 예전에 이제 그냥 컨설팅에 다 맡기시는 분들 계셨는데 저도 옆에서 저도 컨설팅 쪽이랑 같이 일을 해보면서 보니까 직접 하실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굳이 컨설팅을 안 가셔도 맞아요. 네. 직접 뭐 조금 이 뭐 발품을 파셔야겠지만 뭐 그래도 뭐 저희 같은 부동산은 그래도 뭐 부동산뿐만 아니고 다른 것들도 좀 도와드리긴 하는데 뭐 굳이 컨설팅 가셔서 뭐 한 뭐 5천만 원씩 이렇게 뭐 금액은 좀 뭐 다르겠지만 몇 천만 원을 내야 되는데 이게 또 마케팅은 또 포함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케팅 비용이 네. 추가로 들어간다 생각하면 네. 거의 1억 가까운 돈을 지불하셔야 되는데 그 금액을 굳이 이제 하셔야 되는지 물론 뭐 직접 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아마 대표님도 그렇게 느끼시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이제 원장님이 사실 직접 연락을 주셔서 오시면 이 중개가 제가 할 수 있고 없고 그러니까 제가 꼭 계약을 해드리는 거와 관계없이 사실 커뮤니케이션이 확실히 부드럽고 네, 직관적이고 맞아요. 이분이 뭘 원하시는지를 제가 직접 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뭐 예를 들어 뭐 한의원인데 베드가 몇 개 필요하고 그리고 한의원도 꼭 보면 대로변에 제일 코너 자리만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분은 맞아요. 침을 위주로 하시고 맞아요. 또 차라리 이렇게 뭔가 좀 조용하고 막 이렇게 하시고자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하는데 네. 이게 직접 뭔가 연락이 되면 그거를 바로바로 캐치해서 훨씬 더 괜찮은 맞는 매물, 그 원장님께 맞는 매물을 빨리 찾아드릴 수가 있는데 이 컨설팅 업체를 이제 끼게 되면 뭔가 계속 하나를 건너서 이게 서로 뭔가 맞아요.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는 그쵸 네 그래서 물론 그게 필요한 경우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저는 더 많이 봐서 맞아요. 사실 원장님께서 시간이나 좀 상황적인 여유만 되신다면 사실 입지 정하고 그 안에서 직접 하시는 게 어떠실까 그냥 네. 그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이게 뭐 그 원장님들 특성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제 다 그 직접 발품 파시는 게 저는 더 현실적으로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만든 토닥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에서 들어오시면 뭐 어떤 거를 개원하고 뭐 어느 지역에 하고 뭐 또 평수는 얼마나 필요하고 어떤 상권에 필요하고 이런 것들만 간단히 선택해 주시면 이제 어떤 그 개원지 리스트가 나옵니다. 유동인구라든지 인구 분석이라든지 그 해당 지역의 어떤 총 환자 수, 그 입지 점수 같은 게 나오고요. 종합 점수가 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기본적으로 보시고 만약에 본인이 원하는 매물이 없다고 하시면 뭐 직접 연락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또 뭐 청량리나 뭐 동북권 같은 경우는 뭐 여기 계신 뭐 서지혜 대표님께서 워낙 또 많이 하시니까 연락을 또 주시면 네, 많은 물건들을 찾아줄 수 있을 네, 또 같이 공동중개로도 많이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예를 들어 동북권 쪽에 그러니까 뭐 저는 보통 중개하는 경우가 뭐 청량리, 뭐 이문동 지금 또 이문아이파크자 이상가 거기 네. 지금 엄청나게 빨리 막 병원 계약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곳들을 이제 알아보시면서 뭔가 조금 더 넓은 지역을 이제 보신다라고 하면 이제 또 대표님과 함께 같이 저희 두 분을 다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고요.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오늘 어떻게 이제 시작해야 되는가는 이제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조금 구체적으로 좀 세부적으로 무엇을 알아봐야 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괜찮은 지역을 보셨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용도를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마음에 들어 하는 곳이 어떤 용도인지 어떻게 알아보는지 이 용도를 뭐 의원이라면 의원, 의료시설이라면 의료시설로 바꿀 수 있는지 가능한지 네. 물론 제가 100%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건 뭐 공무원들이 하는 영역이라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네. 다음은 뭔가 그 용도를 어떻게 변경하는지 용도 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네. 영상으로 또 돌아와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